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7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뭐 그냥 이런 경제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부채에 대한 얘기부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알아야지만 이 주식 투자하는데 이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은 지금 뭔가 절벽을 향해 가는 마차에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차에 타고 있는데 이 마차가 절벽에 도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전에 나는 이제 이 마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 문을 열고, 만약 마차가 이렇게 절벽을 향해 가는데 여기서 못 뛰어내리면은 그렇게 떨어져서 낭떠러지에서 아웃되겠죠. 저 역시도 뭐 지금 이 유동성, 뭔가 이 지금 그러한 버블을 즐기고 있는 거죠. 어차피. 그래서 주가도 막말로 실물 경제와 뭐 좀 약간 괴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여러 가지 지금 뭐 납입 유예를 할 정도로 힘든 데는 엄청 힘들죠. 납입 유예는 이제 10월이면 풀리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금융기관들은 이제 그 부실이 이제 회계로 잡힘으로써 아무래도 실적도 안 좋아지고 또 급격한 이제 그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나 특히 이 건설회사, 증권사, 보험사 내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FIRS 17 그 바벨 3에서 그러니까 그걸 K-긱스라고 부르는데 보험에 대한 그게 이제 원가 분석이 아닌 시가 분석으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 보험은 뭐 한 40% 정도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한 40% 이상이 이제 부도가 나죠. 예, 그래서 대형 그 보험사도 사실은 리스트에 올랐었죠. 예, 지금은 뭐 어떻게 뭐 자산을 팔고 해서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내년 여름만 돼도 이제 보험업계는 찬바람이 쌩쌩 불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절벽으로 향하는 마차를 탄 게 바로 우리들인데 이 마차를 타고 이 절벽을 가기 전에 나는 떼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차 문을 열려고 그럴 때 열려고 손을 댔을 때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때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려 맞듯이 마차는 그러니까 본인을 싣고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저 역시도 꿀을 빨고 있지만 언젠가는 좀 주가가 떨어지겠죠. 조정이 오겠죠. 최소한 폭락은 안 한다고 그래도. 그랬을 때 지금은 낭떠러지 절벽을 향해 달리는 마차에 탄 그러한 투자자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사를 하나 보시면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며칠 전에 나온 얘기인데 매일경제에 실린 건데 이제 빚더미의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디폴트를 막아달라고 호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정부의 재정학으로 미국이 이르면 오늘 8월이면 다음 달이죠. 예, 다음 달에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해조치 종류를 코앞에 뒀죠. 유해조치 코앞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10월이 되면은 분위기 확 바뀐다고요. 예? 미국도 이 납입유예나 이런 유해 문제가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게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부채가 28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경 2천조예요. 3경 2천조라는 게 잡혀지나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한 1754조인가요? 한 이 정도 되는데, 다 그만하죠. 한 2천조는 안 되죠. 기업도. 그렇고, 뭐, 국가 부채는 뭐 한 1000조 정도 되죠. 예. 근데 이 3조 2천억이라는 빚을 졌습니다. 찬조국은 대단하죠. 예. 이거를 과연 보면은 얘네들도 지금 한도 초과 상태라고 그러죠. 미국도 한도 초과 상태. 유해조치가 끝나면 미 정부는
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신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으며 세수에 의지해야 된다. 세수에 의지하는데 이 지금까지는 그나마 이제 금융 장세로 인한 실적 장세였는데 이제 역금융 장세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세수 확보도 사실은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세수 확보 자금은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된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급박합니다. 미국도 사실은. 동시에 정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 축소 등 특별 조치에 돌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 세수만으로 부채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납입유예가 해제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밴더가 0에서 0.25%죠. 예, 그죠? 거의 뭐 0%라고 봐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5%죠. 거의 우리나라도 실질금리는 제로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렇게 금리가 지금 거의 뭐 제로이거나 잘해야 뭐 0.5%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없는 이 상황에도 지금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네? 그래서 미래가 예측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사회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보겠습니다. 해외는 뭐 알아서 자기들이 하겠죠.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죠. 네, 되도록 좀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앞으로 금리 인상이 주는 경고, 먼저 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역사와 그거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세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과 그 다음에 1970년대 말하고 80년대 그 미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런 대체 반응과 그때 사회 변화에 대한 거를 숙지를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하던가 뭐 어떻게 어떻게 좀 제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거의 마스터를 다 해놓은 상황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를 보죠. 그것도 되게 긴 내용이에요. 야, 그럼 이제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앞으로 금리 인상이 만약에 주는 경고,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 그러죠. 자, 자본주의 주체는 가계, 기업, 국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죠. 가계, 기업, 국가. 그런데 이제 IMF 때는 이제 기업이 한마디로 아웃된 거죠. 기업이 아웃된 거예요. 기업. 빚을 과도하게 썼죠. 이제 경기가 호황이다 보니까 성장률이 막 올라가니까 뭐든지 근원적인 건 빚이에요. 빚.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보증을 서고 외국에서 빌려와 위기를 막아줬죠. 이때는. 예, 그리고 이때는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IMF 때는 요랬는데 지금 이제 이 가계빚이 1765조라고 그러죠. 그런데 1765조인데 이 가계빚이 거의 이제 기업빚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 가계빚을 이 IMF 때는 가계빚이 없었다고요. 저축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뭐 근모하기를 하든 해서 이제 다 뭔가 극복을 했는데 이번엔 좀비 기업들인 이 기업의 문제와 가계 문제 그나마 조금 건전한 건 이제 그 국가인데 국가도 지금 계속 재단지원금이다 해서 그리고 또 확대 정책을 하면서 이 지출이 엄청 늘어서 국가도 좀 간당간당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세수는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가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 사회주의 자본주의 주체가. 근데 이제 가계가 만약에 망가지면은 IMF 때는 국가가 보증해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러한 환란, 서민의 이런 거는 자영업체 폭망은 누가 막았냐 이거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 부채의 질을 한번 보자면 질이 안 좋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계부채의 질은 이제 뭔가 투자를 하겠다. 부동산이나 뭐 이런 주식이나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돈을 뺀 게 아니라 생계자금이에요. 한마디로 입에 풀칠하려고 쓴 거라고. 아니면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 월세 내고 그 운영비라고. 이거는 뭔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게 커져서 한마디로 뭔가 돌아오는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냥 소진되는 거예요. 소진. 그래서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부채의 질이. 자, 근데 이제 이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흡수되는 과정. 그렇죠. 이 팬데믹 머니는 흡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그 이상은 뭐 말을 안 하죠. 어쨌든 인플레이션도 어느 선에서 잡기 위해서 금리를, 그 시장 유동성을 줄여야 되겠죠.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예,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지금 이제 면피용 멘트만 날리고 있는 상황. 그렇죠? 기획재정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손잡으면서
이제 우리는 뭐 미리 경고를 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면피용이죠.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은 미리 경고했다고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잽을 날리죠. 예, 잽을 날려요. 어차피 이 판은 깔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걸 투기권 책임, 개인의 욕심으로 뭐든지 치부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개인의 욕심으로 모두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사후 대책으로 이제 주가 폭락, 부동산 폭락, 요런 거 폭락이 만약에 이제 내년에 분명히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하반기나 아니면 중반에 주가가 먼저 폭락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폭락을 하든 어쨌든 경매와 파산은 증가한다. 경매는 엄청 증가할 거예요. 그럼 이제 PD 수첩이나 시사교회 참,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있죠. 뭐, 스트레이트니 뭐,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요, 같은 방송에서 이제 개인의 무모한 부동산 주식 투자로 파산, 자살이 급증하는 것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결국 추후 확인 사살을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한 거야. 국가는 여태까지 계속 잽을 날리고 경고를 해줬어.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데 니네가 한마디로 욕심을 부린 거야 하면서 이 탓을 모두 다 개인한테 돌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피를 받는다 이거죠. 그 방송을 통해서 답을 내려줘요. 확인 사살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반복되어 왔다고. 버블 경제, 닷컴 버블이든 모든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언론과 그 정부는 메커니즘을 돌려서 결국 니네들이 다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투자를 안 했던 국민과 빚이 없는 국민은 투자로 망한 사람을 조롱하게 만드는 프레임. 그렇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꼭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 계속 안 하죠. 또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했니? 막 나한테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그냥 일하고 저축하고 순수하게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 다 그냥 그냥 뭔가 본인이 뭔가 얻어야 되는 뭔가 안 좋은 걸로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뭐, 그냥 얻은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욕을 해요. 그것 봐, 쟤네들 욕심 때문에 그래. 같이 이제 이 TV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국가 정부 정책 담당자나 전문가 금융기관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그렇죠. 이러면서 정부는 면죄부를 받아요. 그래 이제는 너네들이 어쩔 수 없이 자살하고 뭐 니네들이 파산하는 건 다 너네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번 빚잔치에서 개인을 지켜줄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사탕 발림이에요. 결국 빚잔치에 희생되는 사람이 택할 선택지는 자 파산하고 신용불량자, 가정파괴, 실종. 이 실종은 일본에서도 10년 불황 때 많았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예 주민등록상에서 사라지고 저 어디 섬 같은 데서 땅 파먹고 뭐 채소 키우고 살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출근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실종 엄청 문제였습니다. 자살, 예, 노숙자, 뭐 30년 금융노예 중에 선택해야 된다.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진 사람, 빚잔치에 희생되는 이런 사람. 이거는 정부에서 그 전에 막았어야 되지 않나요? 결국 빚잔치를 통해서 누군가 건설업자가 됐든 정부는 세수를 걷고 해서 그거를 쭉 뽑아먹었다는 거죠. 빨대를 걷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속아 넘어갔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절제를 시키게끔 국가에서는 안전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달렸다는 거죠. 자, 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25만 원씩 주고 뭐 추가로 조금씩 더 주고 뭐 그런 얘기가 돌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독약이든 마약이에요. 독약이든 마약. 독약이든 마약. 왜 독약이든 마약이냐면 이거는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선심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결국 이거 이후에는 계속 추락이야, 추락. 추락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주머니는 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대출이자 갚다가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 독이든 마약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잠깐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독약이에요. 왜냐면 국가는 더 힘들어져, 국가 재정까지도. 그럼 누구에게는 이제 이게 저승으로 가는 노잣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심각한 말까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노잣돈.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세상으로 가는 노잣돈. 뭐 저승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금리 인상 예상 차트는 어떻게 되냐면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런 곡선을 그리다가 이게 아마 3년 차쯤 될 거예요. 이쯤에 아마 3년 차 될 거예요. 3년에서 4년 차가 되면은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요. 가파르게.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뭐 2년 정도, 2년에서 뭐 길게는 뭐 3년까지가 되겠죠. 요 안에는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그냥 견딜만 하다 해서 카드도 돌려막고 그러는데 이때 이 급하게 올라가는 이 시점, 바로 이 시점에서 다 털리는 거야. 이 시점에서 파산과 경매는 집중 구간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는 이자가 만약에 뭐 200만 원 냈던 게 만약에 뭐 3배만 올라도 뭐야 600만 원이 되죠. 600만 원을 한 누가 이렇게 할까요? 근데 대출은 지금 DSR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때쯤 되면은 엄청 쪼여놨다고.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나와야지 그 고가 아파트나 뭐 집도 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현금만 갖고 사요? 근데 대출을 틀어버리면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된다. 대출로 산 사람들. 그래서 이때 이제 파산과 경매가 집중되고 이때 경매로 집을 사는 거예요. 현명한 이제 뭐랄까 자본가는 경매로 집을 구매하는 겁니다. 집을 구매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에겐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바젤3에서 바젤3 회계체제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권장하는 만약에 우리나라 역시도 디폴트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 구간에 들었으면요. 이 구간에 들었으면. 위험해져. 이 구간에 들었으면. 근데 이때 이제 그 DSIB라는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젤3에서 권고사항인데 1년에 한 번씩 국가적 금융혼란이 올 경우 정부는 DSIBM에 해당되는 5대 금융기관의 세금 투여와 같은 적극적인 방어를 하여 이들만을 지키는 것겠다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5대 금융기관을 1년에 한 번씩 꼭 선정해야 돼요, 국가에서. 그리고 만약에 뭐, 은행이 지방은행부터 뭐,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뭐, 수협,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은행들이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 국가에서는 5개 금융기관, 그 시스템적인 중요은행, DSIB만 지키면 돼요. 그 DISB에 해당되는 은행은 저번에 같은 경우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인가요? 그 다음에 어디죠? 농협중앙이에요. 단위농협 말고요. 그런 것만 지키는 거고 나머지는 파산해도 국가에서 세금 투입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세금 투입은 이 5대 은행,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얘네만 살리면 다 망해도 얘네들한테 다시 세금을 해서 어쨌든 여기에다가 돈만 꽂주거나 세금을 투여하면 국가는 다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섬뜩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은행 선택도 중요하다는 거죠. 디폴트까지는 안 가겠지만 만약에 뱅크런이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 구간에서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은행이 좀 좋은 은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 인플레에 대한 개념과 같이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되고요. 결국 금리 인상이 우리가 이때까지 2, 3년 동안 잘 방심을 한다고요. 조금씩 오르니까. 근데 이때는 급격하게 오른다는 거죠. 끝으로 갈수록.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안 오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쨌든 이렇게 차트가 그려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도 줄었고 대출도 쪼이는데 과연 부동산과 주식을 누가 사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안하면 달러 불안하면 미국이 불안하면 달러 말고 금. 여기까지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스마트가 예상대로 상한가를 갔죠.
슈팅이 나오려는 차트였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오스마트의 그 자회사의 그 뭐죠? 진단키트 저 생산하는 게 부각이 됐죠. 생산 시설은 굉장히 큽니다. 시젠보다도 한 뭐 6배가 크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 지금 점상도 갈 확률이 높겠죠.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제가 수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얘기했을 때 이제 이 구간이었는데 뭔가 이제 때를 기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멋지게 상한가를 갔죠. 코로나 그 환자가 그 한 1200명이 넘게 나왔죠. 예, 그거의 영향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바이오스마트였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바이오스마트 보유하신 분들. 네, 서울식품이 오늘 되게 강하게 갔죠. 빠질 듯 빠졌다면서 안 갔는데 서울식품 한번 보죠. 예, 서울식품이 시간에서도 좀 굉장히 좋게 갔거든요. 역시 예상대로 이렇게 가다가 서울식품이 오늘 이렇게 강한 또 이렇게 저기를 세웠네요. 내일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건 뭐 이 가격대를 어떻게 내일 뚫으면은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식품 내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보니까 내일 근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번 쭉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다시 꼬리를 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이너스로 끝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전에 들어갔으면 내일 아침에 털어야죠. 내일 아침에 여기서 서울식품 가진 분들은 내일 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서울식품이었습니다. 예, 다날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날이 좀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오늘 좀 시세가 좋았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그렇죠? 월봉. 근데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의 제한이 있네요. 제한이 있어서 이번 달에 뭐 크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내일 같은 경우는 빠질 것 같은데요. 예, 내일 같은 경우는 빠져요. 예. 여기 찍었으니까 이제 빠지겠죠. 빠진 다음에 다시 추세를 살려서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예, 월봉을 봐도 그렇고 좀 그 저항선들이 강하게 있네요. 그래서 뚫었다가 빠지던가 뭐 이런 모습, 이렇게 뚫었다가 다시 빠지는 뭐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날은 예, 시세가 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뚫을 만한 시세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이럴 경우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날은 뭐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다날이었습니다. 푸드웰을 좀 보죠. 푸드웰이 오늘 좀 이제 상승하면서 좀 흐름이 좋았죠. 갈 자리에서 갔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좀 내일은 좀 이 구간을 좀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구간을 뚫어서 좀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가격대로 좀 긴 양봉으로 빼올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이 봉길이들이 길어지니까 마저 계속 길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거래량이 줄으면 안 되죠.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좀 거래량이 늘면서 슈팅이 좀 나와야 됩니다. 슈팅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추세가 뭐 눌렀다 뺐다 이렇게 간다던가 뭔가 그런 식으로 발산을 향해 갑니다. 예, 뭔가 실적이 굉장히 좋나 봅니다. 예, 푸드웰이었습니다. 푸드웰은 근데 이런 구간이 나올 확률이 높죠. 예, 하이비전 시스템이 차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네요. 저번부터 계속 봐서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인데요. 차트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그렇죠. 예, 월봉 보시면 이제 월봉은 정확히 뭐 이런 추세를 쭉 그리고 있네요. 예, 상단을 뚫고 뭔가 한번 요번 달에 이런 식으로 한번 발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추세를 뚫어주면 좋죠.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요번 달에 이런 구간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구간. 한번 뭐잘 보셨다가 한번 어차피 지금 주식들이 뭐 여기서 이렇게 꿈틀거려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주식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는 이런 주식이 많다는 거죠. 하이비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나 봅니다.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지금 TNA 관련 매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죠. 이제 각도를 좀 꺾으려고 그러죠. 우상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약간 꺾었죠. 꺾었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더 꺾어서 분출해주면 끝이에요. 끝이라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쳐줘야 되죠.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을 다 먹어야죠. 레이크 머티리얼 되었습니다. 네오팩트도 오늘 조금 흐름이 좋았죠. 차트 한번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네, 네오팩트는 요번 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여기 위에 올려놔서 한번 이렇게 쏴줄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장애물들을 다 통과할 수 있을지, 이런 장애물들을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잘 보죠. 요번 달에 크게 갈 수 있겠네요. 만약에 요번 달에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뺏겼다가 이렇게 꼬리 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요번 달에 만약에 이게 나와버린다면, 길게 뽑아버린다면, 다음 달도 또 뭐 그렇게 뽑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요번 달 조금 뽑고 다음 달 뽑고 뭐 이런 모양도 가능합니다. 네오팩트는 두 달 안에 한번 좀 큰 상승이 오겠죠. 빨리 오면 요번 달이고요. 기다려보죠. 예, 앞타머 사이언스가 야금야금 가죠. 야금야금 갑니다. 계속 뚫고 있어요, 이거. 뚫죠? 예, 계속 뚫고 있습니다. 언젠가 슈팅이 나올 때까지 단기적으로 보유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타바이오는 앞타 기술을 두 회사 다 같이 하는데 앞타바이오는 오늘 그 특허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그 공시에 의해서 오늘 빠졌어요. 그래서 앞타바이오는 이제 당분간은 조금 조정이 있을 거라 앞타바이오는 그래서 굳이 앞타바이오는 얘기 안 하고요. 앞타머 사이언스가 그래도 추세가 계속 살아나가죠. 이렇게 계속 추세를 살아나가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한번 계속 발산을 해야 돼요. 단기적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팔고 파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클리노믹스 보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5일선에 도지를 걸쳐놨을 때 긴장하셔야 돼요. 과연 내일 이렇게 쏠지 이렇게 쏠지 한번 기다려보죠. 그래도 이거가 맞지 않을까 이게. 이게 맞죠? 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클리노믹스 내일 점상도 한번 기다려보죠. 내일 급등 가능합니다. 클리노믹스였습니다. 예, 원품물산이 오늘 조금 상승을 했었는데요. 다시 제자리로 왔죠. 그렇죠? 원품물산 일봉, 주봉, 월봉이죠. 바닥에서 이렇게 이평선을 쭈루룩 찍어주면은 좋은 시그널이에요. 예, 이런 다음에 어떻게 가죠? 내일 잠깐 뭐 빠진다거나 뭐 이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로 이런 기울기로 한번 이렇게 쭉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겠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을 맞았을 때 맞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갈 수 있겠죠. 떨어지는데 뭐 한 이 정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얘는 많이 떨어져요. 떨어져.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타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원품물산은 우선은 이제 사실은 요 구간까지 요 구간까지 보는 게 맞죠. 요 구간까지 보는 게 맞죠. 이렇게 요 구간까지 이제 상승을 보고 여기서 1차 매도를 하는 게 원래 단기적으로 맞죠. 네. 근데 저같이 좀 물린 사람은 뭐 더 가져가야 되겠죠. 원품물산 바닥에 이렇게 껌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껌딱지가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껌딱지가 오래 붙어 있었는데 오래 횡보했죠. 그래서 원품물산이었습니다. 대성헬텍은 또 매각이 지연됐죠. 매각이 지연됐어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요번 달에 이제 뭔가 여기서 도지가 나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한번 쭉 빼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음봉으로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지 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죠. 아니면 이렇게 다 하나에 빼올릴지 모르는데 저는 어쨌든 뭐 시그널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차피 8월 또 6일로 돼 있더라고요. 8월 6일 날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버텨야죠. 버텨야죠 이런 거. 그렇습니다. 뭐 빠져도 뭐 100원 빠지겠지. 버텨야 됩니다. 대성 혜택이었습니다. 네, 골드 센츄리가 오늘 매물을 좀 소화하고 상장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좀 차트를 만드네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좀 여기서 이렇게 좀 뭔가 꽈배기처럼 꽈야 된다. 뭐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을 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수령을 하겠죠. 골드 센츄리 어쨌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네, SD 바이오 센서의 그 상장가가 확정이 됐죠, 오늘. 5만 얼마로 상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르비텍이 단기적인 시세를 주려고 합니다. 차트라면 뭐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그러면 이제 뭔가 지금은 아직까지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오면은 조금 매도를 한번 고려해 해야 되겠죠. 대충 여기요. 여기 정도 오면은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되겠죠. 수렴 구간을 뭐 슈팅으로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래요. 주봉을 봐도 그렇고요. 주봉을 봐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충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단에 맞으면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이건 이제 일봉에도 나타납니다. 일봉을 봐도 조금 수렴을 하는 게 있어요. 수렴. 그래서 이 상단을 맞으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물론 이걸 뚫고서 막 이렇게 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다. 네. 제가 이제 여기 바꿔서 다시 이런 식으로 또 횡보하면서 또 뭐가 기다리겠죠. 그래서 수렴 구간을 갈 것 같습니다. 느낌에. 예, 오르비텍이었습니다. 어쨌든 좀 시간이 남아서 이러는 거니까 8월 빠르면 8월 중순부터 좀 바뀌겠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버블일 때 이렇게 부채를 많이 빌려줘서 부채를 이만큼 빌렸는데 이자를 몇 달만큼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되든 어쨌든 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래갖고 근데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부채는 그대로 이만큼인데 이자는 이만큼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당시 이제 원금을 상환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충당금 문제가 금융기관이 충당금도 늘려야 되고 이러면 신용도에 따라서 뭐 아니면 저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요만큼을 갚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원금 상환 요구가 들어온다고요. DSR 적용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상환도 해야 되고요. 이 커진 이자를 갚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저런 식으로 3년 후에, 3, 4년 후에 만약에 금리 곡선이 가파라진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가 이번에 왜 빚잔치냐면 이 버블 때 생겼던 이 많은 부채가 그러니까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가 올라가도 이 부채의 크기는 줄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되려 이제 그 역금융 장세가 와서 상환 요청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환 요청, 원금 상환 요청이 들어와요. 그건 뭐 경제를 공부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빚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웃이다. 시간 서서히 목을 졸여서 카드 돌려막기 하고 계속 버티게 하고 친구들한테 끄고 뭐 사촌한테 끄고 뭐 다 끄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금리가 이제 이제 최고조로 올라가면 더 이상 꾸지 못하고 결국에는 배째라다. 그럼 뭐 파산과 경매 그거밖에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되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람들은 더 쓸 수가 없게 되겠죠. 망이 갖고 그러는데 뭐 자기 라면 사 먹을 돈이나 있겠습니까? 예, 경기는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장사나 이런 것도 말리는 겁니다. 그 대신 그렇게 나온 헐값에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나중에 뭐 그거에 따른 뭐 기업의 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인플레를.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부채 역습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